Vlookup, Hlookup의 분류의 함수 분류의 이름이 찾기 참조 함수예요. 뭔가를 참조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의 표, 이 테이블에 있는 첫 열에 있는 글자를 보고 옆에 있는 금액 값을 단가를 찾아오는 거예요. 배라는 글자를 요 첫열과 비교해서 일치하는 거 찾아서 두 번째 열에 있는 200이라는 답을 찾아오는 거. 첫 번째 인수에 오는 이 값을 두 번째 인수의 이 범위의 첫 행과 비교해서 몇 번째 열의 값을 내가 답으로 가져올 건지 그걸 정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인수의 이 값을 두 번째 인수에 있는 첫 범위와 첫 열과 비교해서 몇 번째 열에 있는 답을 찾아올 건지. 일단 마지막 인수는 이때 요 첫 번째 인수하고 두 번째 범위에 있는 첫 열하고 비교할 때 정확히 똑같아야 되면 정확히 일치, 비슷해도 되면 유사일치, 숫자 얼마에서 얼마 사이 이럴 땐 유사일치. 아니요, 이거는 자, 계산 함수 중에 Vlookup, Hlookup. 자, 지금 자, Vlookup은 그래서 테이블이 비교할 값이 열에 있어요. 열에 있으면 Vlookup. 테이블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첫 비교할 값이 행에 있으면 Hlookup. Vlookup과 Hlookup은 이렇게 똑같고요. 자, 요 인수들을 보면 두 번째 인수는 문제에서 주어진 걸 그냥 이용을 하죠, 우리가. 그때 첫열을 첫 번째 인수와 비교될 만한 걸로 하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대부분 다 범위하면 그 첫열이 딱 맞게 되어져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첫열과 비교해서 나머지는 범위 다 넣으면 되니까 두 번째 인수 범위 넣을 땐 고민할 게 별로 없을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인수는 답으로 가져올 게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아니까 마찬가지죠. 그 다음 네 번째 인수는 문자면 배 이런 식으로 문자면 정확히 일치로 다 하시면 돼요. 네, 숫자면 숫자가 1대1로 딱딱 떨어지면 숫자도 1, 여기도 1 똑같으면 숫자도 정확히 일치해도 되지만 대체로 숫자의 경우에는 순서대로 배치를 했죠. 작은 거에서 큰 순서대로 오름차순 배치가 되어 있으면서 내용상 얼마에서 얼마 사이 그런 경우에는 유사일치를 한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거 일단 이제 예제를 통해서 봐야 될 텐데 어쨌든 네 번째 인수는 요 첫 번째 인수와 두 번째 인수가 어떻게 비교되는지 정확히 똑같아야 되는지 아니면 숫자 얼마에서 얼마 사이라야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고, 자, 요때 첫 번째 인수 자리에 요 배라고 지금은 적혀 있는데 이 자리에 이제 실기 문제 같으면 특정 셀 주소 하나가 들어오거나 요 자리에 배가 적혀 있는 셀 주소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냥 바로 그 셀 주소로는 해결이 안 되고 그 셀에 있는 정보에 예를 들어서 뭐 왼쪽 한 글자 이런 것처럼 요 자리에 함수식이 들어오는 거죠. 함수식의 결과로 왼쪽 한 글자가 배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셀 주소를 넣었더니 그 셀에 배가 적혀 있을 수도 있고 그 셀에 왼쪽 한 글자가 배일 수도 있으니까 왼쪽 한 글자 같으면 레프트 함수가 필요할 거고, 다양한 함수를 이용해서 뭔가 처리해서 나온 결과물이 첫 번째 인수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 Vlookup에 이 갈로 속에 들어가는 인수에 함수 없이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함수가 들어간다면 첫 번째 인수 자리에 그 다른 함수가 같이 사용되어질 수 있고요. 자, 그래서 테이블 모양을 보고 Vlookup인지 Hlookup인지 정하고 첫 번째 인수에 뭐가 와야 되는지 그 판단을 잘 하시도록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인수는 정해져 있는 거 그대로 넣으면 되고 세 번째 인수 문제에서 뭐를 답으로 가져오라 했는지에 따라서 문제 문장 보고 판단하시면 되고 네 번째 인수는 첫 번째 인수와
두 번째 인수의 천열을 비교할 때 똑같아야 되는 문자면 0. 비슷하게 얼마에서 얼마 사이 숫자면 1을 적거나 생략을 하시거나. 자, H룩업도 똑같으니까 예제를 통해서 볼게요. 자, 101페이지. 구입액과 등급표를 이용해서 등급을 표시하라 했고요. V룩업, H룩업 인덱스 중에서 자, 표를 봐야 되겠죠. 자, 알맞은 거 하라 했는데 표를 보면 자, 이 표를 봤어요. 이 표를 봤을 때 숫자 작은 거에서 큰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이 구입액 지금 요 자리에 등급을 구할 건데 여기에 적혀 있는 구입액이 딱 100만원, 300만원 딱 정확한 숫자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231만원이니까 요거랑 똑같이 일치하는 건 없어요. 그죠? 이 숫자는 이 100만원에서 300만 미만에 해당되는 여기에 일치하는 걸로. 그래서 숫자 얼마에서 얼마 사이면 요거는 네 번째 인수. 요 표를 딱 봤을 때 네 번째 인수는 유사일치다 하는 거 결정됐고요. 그 다음 요것과 뭐를 비교해야 돼요? 이 표에 이 테이블의 천열과 비교할 값은 이 사람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등급을 매길 건가 하면 구입액. 요 구입액 정보를 이 사람의 등급을 매길 때 이 사람 정보 중에서 구입액 정보를 가지고 요 천열과 비교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인수는 이거를 보고 이 천열과 비교해서 두 번째 열에 있는 우리가 필요한 건 등급 일반 실버 같은 등급이 필요하니까 두 번째 열에 있다. 그걸 가르쳐 주면 되고 유사일치다라는 거 요 첫 번째 열에 있는 값을 봤을 때 유사일치구나 그것도 알 수 있고. 자, 테이블 모양을 봤을 때 열을 봐야 되니까 V룩업. 자, 한번 같이 써보면 이꼴 V룩업에 첫 번째 인수에 올 것은 이 이유정이라는 사람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내가 요 표를 이용해서 등급을 결정할 건가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구입액. 자, 구입액이 지금 식이 이렇게 밀려오다 보니까 자, 위에 클릭해서 밑으로 내릴게요. 구입액. 그래서 H3번 셀, 콤마. 그 H3번과 비교 가능한 것을 천열로 해서 나머지 표가 더 있으면 쭉 다 더 넣으면 돼요. 그죠? 지금 요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넣고. 그 다음 세 번째 인수는 이 중에서 답으로 가져올 열. 두 번째 열 2. 230만원이니까 100만원에 일치하네 1 이렇게 적는 거 아니고 그거는 이 V룩업이 찾아낼 거고 뭐랑 일치하는지 V룩업이 찾을 거고 첫 번째 열은 비교하는 열, 두 번째 열이 내가 가져오고 싶은 등급열. 그래서 등급이 있는 열 번호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 일치 방식은 얼마에서 얼마 사이 이런 거니까 유사일치. 생략하셔도 되고 true나 1을 적어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갈로 닫고요. 자, 이 식 쓴 것 중에 파란색 주소, 빨간색 주소. 자, 식을 밑으로 복사했을 때 요 구입액 자리의 값은 밑에 값으로 바뀌어져 내려가야 되지만 비교하는 테이블은 누구의 등급을 구하든 요 테이블 표를 그대로 이용해야 되죠. 자, 만약에 절대 참조를 안 하고 복사를 하면 식이 구입액은 밑으로 바뀌어 내려왔지만 등급표가 이만큼 내려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식에 다시 갈게요. 첫 번째 식에 가서 요 빨강 주소는 절대 참조를 할게요. 하나의 답만 구하는, 우리가 ITQ 예제에서는 하나만 답 구하는 그런 형태로 하셨을 텐데 그때는 절대 참조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지만 채워서 복사할 땐 항상 이 첫 번째 식의 주소 형태를 정확하게 잘 맞춰 놓고 그리고 이걸 다시 복사해야죠. 그래서 커말 시험에서는 이 테이블 범위를 자그맣게 주고 하나 구해서 복사하는 형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 인수에 절대 참조가 필요하고요.
자, 이 식을 쓰는 동안에 같은 행에 있는 주소는 대체로 다음 행으로 바뀌어 내려가야 되죠. 근데 같은 행의 거 아닌 딴 데서 가져온 건 절대 참조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바뀌지 않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도 요 테이블 똑같이 고정되게 변하지 않는 요 부분을 참조해야 되니까. 자, 4번을 볼게요. 직위와 직위표를 이용하여 직위별 수령액을 구하시오 했고요. 수령액 구하는 식을 줬어요. 기본급에 더하기 직위수당에 다시 더하기 가족수당. 기본급, 직위수당, 가족수당을 다 더하면 수령액이다. 이런 이야기죠. 받아가는 월급의 양이 그렇게 결정되는데, 자, 이 급여표에 이 표 안에 이 강백호라는 사람의 수령액을 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기본급 안 적혀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의 수당, 직위수당 안 적혀 있죠. 가족수당만 여기 적혀 있어요. 근데 여기에 기본급과 직위수당이 안 적혀 있어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뭘 보고요? 이거를 직위를 보고 이 직위표를 봤을 때 부장이면 기본급 350만이고 직위수당은 18만 원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걸 H룩업한테 시키는 겁니다. 자, 테이블이 첫 행의 값과 이 값을 비교해야 되니까 함수는 H룩업이고요. 일단 기본 이렇게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런 문제들은 요거 한 개 해결하고 더하면 돼요. 함수 안에 함수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요거 하나 해결하고 그 다음 더하기 요거 하나 해결하고 그 다음 더하기 요거 하나, 그죠? 차례차례 이어가면 되죠. 그래서 기본급을 구해야 되는데 기본급이 여기 바로 적혀 있으면 선택하면 되는데 적혀 있지 않고 요 직위값 부장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요 350만을 찾아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테이블이 행에 있으니까 비교할 글자가 행에 있으니까 H룩업. H룩업에 뭐 보고 찾아온다고요? 직위값 보고. 이 행에 있는 이 사람의 정보 중에서 이거 보고 찾아올 겁니다. 어디에서요? 밑에 있는 요 직위표를 보고. 밑에 같은 행에 있는 주소 바뀌어 내려가야 되죠? 다른 데서 가져온 거, 다른 사람들 거 계산할 때도 요거 똑같이 써야 되고, 자, 블럭 하자, 이렇게 하자마자는 여기에 글자에 셀 주소에 이런 블럭을 따로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블럭 하자마자는 F4번 바로 눌러도 G25, J27 다 달라붙었고요. 그 다음 답으로 가져올 거 기본급을 구할 거니까 기본급이 몇 번째예요? 기본급은 두 번째 행에 있는 것이 기본급이죠. 기본급 행의 번호를 적어요. 답으로 가져올 행 번호를 적어요. 내가 직접 판단해서 이거 부장이네 하나 둘 셋 네 번째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가져올 자료가 있는 것이 몇 번째 행에 있는지, 기본급이 두 번째 행에 있다 하는 것만 찾아주면 되고 행번호를 넣는 거고요. 그 다음 일치 방식은 문자죠. 그럼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일치. 물론 문자일 때도 이 테이블에 적혀 있는 글자들이 작은 거에서 큰 순서대로 차례대로 배치되어 있다면 유사일치 형태로 해도 답은 구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제 실기에서는 그냥 문자 똑같아야 되니까 정확히 일치 그렇게만 하셔도 되죠. 자, 이렇게 구한 건 기본급을 구한 거고, 이 기본급 구했는 거 뒤에 다시 더하기 한 번 더 이제 직위수당을 구하러, 직위수당도 이 표를 참조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H룩업 다시 해서 H룩업의 첫 번째 인수는요 어디에서 찾아요? 이 사람의 정보, 이 같은 행에 있는 내가 답 쓰고자 하는 여기에서 찾아요. 그죠? 부장이라는 값을 보고 테이블과 비교하는 거죠. 부장이라는 정보 이거를 가지고 밑에 테이블을 참조해서 절대 참조 세 번째 행에 직위수당이 있죠. 3행의 걸 찾아오라고 시키는 거고 문자니까 정확히 일치.
자, 이렇게 하면 직위수당. 다시 더하기. 그 다음 가족수당 했는데, 가족수당은 참조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옆에 각 개인마다 정해지는 거니까 여기 가족수당을 선택하죠. 자, 그리고 절대참조 맞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복사하시면 되고요. 아무 자리나 커서 넣었어도 이걸 보고 요 테이블에서 답 찾아오고 가족수당은 옆에 있는 이거를 쓰고 있고, 자, 3번 문제는 인덱스 매치를 이용하라 해서 지금 요거 아까 넘어갔는데, 요 3번 문제도 VLOOKUP이나 HLOOKUP으로, 자, 요 테이블 모양 봤을 때 HLOOKUP으로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HLOOKUP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HLOOKUP 함수로 문제 내용에 의미하는 것을 요 함수들 말고 HLOOKUP으로 풀어볼게요. 판매량과 가격표 이용해서 판매총액 계산하는데, 판매총액식은 판매량 곱하기 할인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판매총액이라는 거는 판매량 곱하기 할인가라고 했어요. 자, 할인가 이 자리에 옆에 할인가가 적혀 있으면 이거 곱하기 할인가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안 적혀 있죠. 그죠?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뭘 보면 알아요. 요거를 요 테이블의 첫 행과 비교해서 세 번째 행에 있는 값이 할인가잖아요. 그래서 요 의류 코드를 보고 요 할인가를 찾아올 수 있으니까 HLOOKUP 함수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꼴 판매량 곱하기 할인가인데, 그 할인가는 요 테이블 보고 찾아오는데 문제에서 HLOOKUP을 이용하시오 했다면 우리가 HLOOKUP 이용해서 풀 수 있다는 거죠. HLOOKUP에 이 글자하고 이거하고 요 첫 행하고 비교해서, 자, 이때 이 범위 같은 행에 있는 거 빨간 거 파란 거는 절대 참조할 필요 없고요. 자, 다른 데서 가져온 거 절대 참조해야 식 밑으로 복사해도 이 범위가 내려가지 않아요. 그죠? 범위 설정, 그 다음 쉼표 찍고, 그 다음 할인가가 몇 번째 행에 있어요? 하나, 둘, 세 번째 행이 할인가. 그래서 3. 문자니까 어떻게 할까요? 정확히 일치하면 되죠? 문자니까 정확히 일치하면 되는데, 자, 그냥 실기시험장이다. 문자 정확히 일치하면 돼요. 자, 필기 대비해서 좀 더 이야기하면 요거는 테이블에 글자가 차례대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생략을 하거나 유사일치를 해도 답은 찾을 수 있어요. 틀린 답이 아니라 맞는 답을 찾아옵니다. 그죠? 그래서 오름차순으로 차례대로 돼 있으면 생략이나 주루를 적어도 상관없다는 거. 그러니까 생략을 하는 경우라는 건 더 많은 상황들이 거기에 속할 때 생략을 하는 거거든요. 문자지만 우리가 테이블을 보통 이런 코드표 같은 거를 어떤 제품별 단가표나 뭐 이런 거를 만들 때 오름차순으로 글자 순서대로 만들겠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의류 코드표를, 테이블표를 순서대로 만들어 놔야 내가 수동으로 이렇게 딱 보고 할인가 찾아올 때도 찾기도 쉽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대로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자라도 유사일치 또는 생략을 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죠? 되는 거죠. 생략해도 늘 이제 맞는 정답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생략하는 상황은 늘상 더 많이 일어나는 상황일 때 우리가 생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돼 있어서 이 경우도 생략을 할 수 있었고요. 실기시험장에서는 그런 고민하지 말고 문자 정확히 일치 이렇게 해버리시면 되지만, 필기 아직 또 하셔야 되니까 더 설명했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 적혀 있는 인덱스 매치로 풀어라 하는 건 문제를 좀 더 어렵게 풀기 위한 방법인 거고, 그래서 이거 이제 문제를 낸 것 뿐이고,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HLOOKUP 함수로 할인가 찾아와서 계산은 할 수 있어요.
인덱스는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거고요. 찾기 참조 2번 시트 갈게요. 자, 2번 시트에서는 1번의 hlookup left 함수가 hlookup 함수 안에 다른 함수가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hlookup 함수 안에 속에 다른 함수가 들어갈 때 들어가야 된다면 첫 번째 인수 자리에 사용될 가능성이 많고요. 사원 코드와 부서 코드 이용해서 부서명을 표시하시오 했고, 데이터를 보면 사원 코드와 부서 코드 이거를 이용해서 부서명을 표시하라 했는데, 우리가 이 사람의 정보 중에서 필요한 건 사원 코드 이 글자 전체와 이거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요거 한 개, 그죠? 내가 필요한 정보는 이 셀 정보 전체가 아니라 요거 한 개, 이거 하고 첫 행에 있는 이 글자들하고 첫 행에 있는 이 글자하고 비교해서 두 번째 행에 있는 부서명을 여기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은, 자, 테이블 형태를 보면 hlookup hlookup 첫 번째 인수에 올 것은 이 사람의 정보, 뭐를 보고 부서를 찾아올 건가 하면 이 사람의 사원 코드 보고 할 건데, 사원 코드 전체의 글자가 아니라 왼쪽 한 글자하고 비교해야 되니까 왼쪽 한 글자 left 사원 코드의 왼쪽 한 글자. 그래서 이 왼쪽 한 글자 P 이거 하고 항상 첫 번째 인수의 값과 두 번째 인수의 첫 행이 비교 가능한 그런 형태라 해야 되죠. 그래서 요 P하고 두 번째 인수로 이렇게 범위를 넣으면 요 첫 행과 비교가 가능하고, 자, 이 주소는 바뀌어져 내려가지만 이 주소가 내려가면 안 되니까 절대 참조. 다음 답으로 가져올 건 두 번째 행의 부서명이 있네요. 2행. 일치 방식은요, 문자죠. 이거 ABCD 순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거 살필 필요 없잖아요. 그냥 문자면 정확히 일치. 그래서 갈로 닫으면, 그래서 이 hlookup, vlookup 안에 함수가 들어가야 된다면 이 자리밖에 없죠. 자, 두 번째,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와 학점 기준표 참조해서 학점 계산하시오. 평균은 각 학생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구한다. 에버리지와 hlookup. 학점을 구하는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이 두 점수, 이 사람의 정보 중에서 어떤 한 점수 아니고 두 점수의 평균, 그 평균하고 요 첫 행하고 비교해서 세 번째 행에 있는 학점이 적히도록, 함수는 첫 행과 비교해야 되니까 hlookup. 이 첫 행과 비교할 자료는 이 사람의 정보는 이 세 가지 정보 중에서 요 두 점수의 평균, 그래서 첫 번째 인수의 에버리지로 요 두 점수의 평균을 구할 거고요. 그 평균값과 이 첫 행을 비교하죠. 그리고 답으로 올 것은 세 번째 거. 일치 방식은요, 유사일치. 이거의 평균값이 딱 0, 60, 70 이렇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자, 지금 여기에 이거를 이 테이블을 딱 봤을 땐 먼저 뭘 생각하셨어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문자가 있네 생각하셨어야 돼요. 문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수식 입력줄의 글자를 보시면 문자가 아니라 숫자라는 겁니다. 그죠? 이상 또 밑에 있는 미만 이런 글자들은 실제로 수식 입력줄 보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셀 서식상 그냥 이렇게 보이도록 이 표를 이해하기 좋도록 그냥 0, 60, 70, 80만 적혀 있으면 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친절하게 글자가 요런 글자가 보이도록 셀 서식을 이용해서 꾸며 놓은 거죠. 셀 서식에 뭐뭐 이상, 숫자 이상이라는 글자가 적히도록 셀 서식에서 꾸며 놓은 거고, 이거를 서식을 없애보면 요런 표라는 겁니다. 0, 60, 70, 80, 90 이것과 비교해서 일치하는 거 찾아서 요 답을 가져올 거예요. 85와 90의 평균을 구해서 80에서 90 사이에 해당된다. 그럼 80에서 90 미만. 그래서 B학점, 여기 B학점을 찾아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게 문자지만 실제로는 수식 입력줄로 딱 봤을 때 그냥 숫자였고요. 그래야지 비교가 되는 겁니다. 문자로 써놓으면 비교 못하죠. 자, 학점을 구하기 위해서 테이블이 행과 비교해야 되니까 H룩업. 이 H룩업의 첫 번째 인수에 들어갈 것은 이 사람의 정보, 같은 행에 있는 정보 중에서 중간도 아니고 기말도 아니고 뭡니까? 두 개의 평균. 그래서 에브리지, 요 두 개의 평균. 그래서 갈로 닫으면 두 점수의 평균. 이 평균값을 자, 쉼표 찍고요. 요 첫 행과 비교를 할 거고 절대 참조 필요하죠. 첫 행과 비교해서 세 번째 행의 값을 답으로 찾아오게. 일치 방식은 자, 이거는 반드시 0에서 60 미만. 그죠? 0에서 60, 60에서 70. 그렇게 숫자 유사일치로 비교를 해야 되죠. 그리고 아까 85와 90의 평균 구하면 딱 60이거나 정확히 70이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죠. 87.5 이런 식으로 중간에 끼어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유사일치를 하셔야 된다 하는 거. 요럴 때가 유사일치라는 겁니다. 숫자 작은 거에서 큰 순서, 이게 유사일치. 자, 그리고 갈로 닫을게요. 물론 유사일치일 때는 생략 가능하죠. 자, 그러면 B학점이 나오고요. 절대참조 맞게 했으면 요 빨간색 주소 자리 절대참조 맞게 했으면 채웠을 때 맞는 답 나올 거고요. 자, 있는 예제는 여기 이론에 있는 예제는 요게 다네요. 그죠? 분류를 108페이지 날짜 시간 함수에 들어가 있는데 왜냐면 위크데이 때문에 그 날짜 시간 함수에서 vlookup 나온 거 요걸 하나 다시 풀게요. 자, 이걸 하려면 위크데이 함수부터 이제 다시 한번 공부하고 할게요. 위크데이 함수. 자, 날짜가 있을 때 이 날짜에 요일을 찾아주는 함수가 위크데이죠. 근데 요일을 그냥 월요일 이렇게 바로 찾아주는 게 아니고 요일 번호를 찾아줍니다. 그죠? 요일 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위크데이 함수예요. 그래서 위크데이를 한번 써보면 그냥 위크데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요거부터 먼저 보는 겁니다. 위크데이 함수 안에 날짜가 들어오고 두 번째 인수 생략할 수 있는데 쉼표 찍고 보면 1일 때 항상 제일 첫 번째 거, 제일 많은 상황인 거 그걸 생략하는 거예요. 생략한다면 두 번째 인수를 안 적고 생략한다면 여기 두 번째 인수로 올 수 있는 이것들 중에서 1일 때가 생략된 겁니다. 우리가 달력이 일요일부터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생략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실기에서는 그냥 거기에 맞게 생략하지 말고 다 쓰시면 되는데, 자, 일을 적어주면 만약에 이 날짜가 일요일일 때 답이 일요일일 때 1이라고 답 나온다는 겁니다. 2를 적어주면 이 날짜가 일요일이라면 2는 월요일이 1로 나오니까 일요일은 7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날짜가 일요일이라면 7이라는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3을 적어주면 이 중에서 월요일이 0부터 일요일 6까지니까 이 날짜가 만약에 일요일이라면 6이라는 답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어떤 인수를, 밑에 거는 더 안 보셔도 되고, 어떤 인수를 적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일요일이라 하더라도 숫자는 다르게 나옵니다. 그죠? 똑같은 일요일이라도 같은, 자, 2023년 3월 5일이라는 날짜의 요일은 변함이 없어요. 그죠? 그 요일은 일요일이든 월요일이든 어쨌든 달력을 보면 정확히 무슨 요일 딱 정해져 있지만, 위크데이의 두 번째 인수를 뭘 적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숫자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을 적어 볼게요. 1 적고 갈로 닫았을 때 요 1의 의미는, 아까 1번 유형은, 자, 1이라고 답 나왔어요. 그럼 뭐죠? 1을 적었을 때 1이라고 나왔다는 건 일요일이라는 뜻이네요. 그죠? 일요일 맞네요. 예, 저 날짜는 일요일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 2를 적어 볼까요? 2를 적어주면 일요일을 7이라는 답으로 찾아줍니다. 일요일을 7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3을 적어주면 일요일을 6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위크데이 혼자만으로는 이 숫자가 나왔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위크데이는 그 하나만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함수하고 같이 해서 의미 있는 값을 다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자, 옆에 있는 표를 볼게요. 옆에 있는 표가 1은 월요일, 2는 화요일 이런 식으로 적어놨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번째 인수를 표현할 때 1은 월요일이라고 표현하고 싶다면, 그런 의미의 값을 찾아내고 싶다면 1이 월요일인 거 2번 유형이죠. 2번 유형을 해서 나온 답의 요 숫자는 이 표의 첫열과 비교했을 때 일치하는 걸 찾아서 그 두 번째 열에 있는 요 문자를 가져올 수 있겠죠. 2번 유형을 하면 7이 일요일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죠? 요 표하고 같은 의미의 숫자를 찾아온 거거든요. 같은 의미의 숫자를 찾아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브이룩업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자, 요 레코드의 정보, 이 같은 행에 있는 요일을 표시하고자 하는 이 정보 중에서 우리 뭘 사용할 거예요? 요 날짜. 이 날짜를 이용해서 요일을 찾아올 건데, 이 날짜 이 자체는 이것과 비교 안 되죠. 근데 이 날짜를 위크데이 함수로 이렇게 한번 가공을 해서 나온 이 숫자 값, 이거를 우리가 요 첫열과 비교해서 두 번째 열이 답으로 올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테이블 모양을 봤을 때 열과 비교해야 되니까, 자, 위크데이 앞에 브이룩업 함수를 쓸게요. 브이룩업의 첫 번째 인수로 요 사람의 정보 중에서 생년월일을 위크데이 안에 한번 넣어서 나오면 날짜가 아니라 숫자가 나왔다는 거죠. 그 숫자를, 위크데이를 거쳐서 나온 요 요일을 의미하는 요 숫자를 밑에 있는 이 옆에 있는 이 표와 이 표의 첫열과 비교할 거죠. 절대 참조 필요하고, 비교해서 일치하는 거 찾아서 두 번째 열의 값을 답으로 가져올 수 있게. 그다음 일치 방식은요. 자, 이거는 숫자 차례대로 되어 있어서 유사일치해도 되고, 자, 1에서 7까지 정확하게 떨어지니까 딱딱 얼마에서 얼마 사이 이런 의미 아니죠. 그래서 정확히 일치해도 되고,
그럼 둘 중에 저는 차례대로 되어 있고 숫자니까 유사일치로 할게요. 마음대로 정확히 일치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숫자면서 순서가 있으면 유사일치로 하시는 것이 더 안전하고요. 나중에 랭크 같은 함수 나왔을 때 숫자네 하면서도 1, 2, 3, 4 있다고 정확히 일치하면 실수를 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도 유사일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유사나 정확히나 아무거나 해도 상관은 없지만 유사로 했고요. 그게 더 안전합니다. 그죠? 첫 번째 인수에 랭크 나오는 문제 유형이 있어서 그럴 때는 유사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V룩업의 첫 번째 인수에 요 날짜의 요일 번호를 찾아오는 위크데이 함수를 써서 번호를 찾아서 그 번호하고 일치하는 거 찾아서 두 번째 열의 것을 요일 문자를 찾아왔죠. 이때 2라고 적은 이유는 2번 유형이라야 1이 월요일을 의미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2를 적었어요. 자, 그리고 복사하고요. 볼게요. 자, 학번을 이용하여 학과 코드표를 참조하여 학과를 표시하시오. 자, 보통의 문제 같으면 그래서 아까 앞에 이론 문제 풀듯이 V룩업과 레프트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시면 학번의 왼쪽 두 글자 여기 문제의 학과 코드는 학번의 왼쪽 두 글자를 이용하고 학과 코드표에 없을 경우 코드 오류. 자, 요 부분은 없을 때 코드 오류라는 거 if error로 처리할 거고 그 부분 빼고 일단 V룩업과 레프트만 먼저 보면 요 두 글자하고 학번 정보 이 사람의 정보 중에서 요 두 글자하고 이 천열하고 학과 코드표하고 비교를 해서 요 천열과 비교해서 이것과 이거를 비교해서 일치하는 걸 찾아서 두 번째 열에 있는 답을 찾아오도록. 자, 일단 그렇게만 먼저 풀어보면 그러면 두 번째 열이 학과니까 자, 테이블 모양을 봤을 때 V룩업이고 V룩업의 첫 번째 인수는 이 사람에 대한 정보 요 DE를 요 곱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요 DE만 가져오기 위해서 레프트 학번 셀의 왼쪽 두 글자 학번의 왼쪽 두 글자 요걸 첫 번째 인수로 하고 쉼표 찍고 두 번째 인수로 그것과 비교 가능한 걸 천열로 해서 나머지 다 넣고 절대 참조 필요하고요. 그 다음 답으로 가져올 거 두 번째 열 2. 일치 방식은요. 문자 똑같죠? 그러면 정확히 일치. 문자 DE 똑같아야 되니까 정확히 일치로. 자, 요렇게 쉬운 문제로 냈으면 요 정도까지만 해서 냈겠죠. 자, 요렇게 해서 채워서 복사하면 끝나야 되는데 자,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오류 생기는 거 있죠. 자, 학과 코드표에 없을 때 지금 요거 오류가 왜 생겼는가 하면 MT라는 글자 여기에 MT라는 게 없어요. 그죠?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오류가 표시되는데 이런 오류로 표시하지 말고 학과 코드표에 없을 때는 코드 오류라는 글자로 표시하라는 거죠. 코드 오류라는 글자가 나오게. 자, if error 다시 한번 보면 if error 함수는 수식이 오고요. 이 수식에 오류가 있을 땐 뒤에 오는 이거를 처리하라고. 꼭 문자 적는 거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은 수식이 오류가 있을 땐 코드 오류라는 글자를 적어주라 하니까 코드 오류 이렇게 글자 적는 거고 오류가 있을 땐 뭐 어떻게 다른 계산을 하라 하면 거기에 계산식도 올 수 있는 거고 아무튼 오류 있을 때 처리할 것을 여기에 표시하는 거죠. 수식이 오고 그 수식에 오류가 있다면 이거를 하라 그런 의미죠. 그래서 방금 풀었는 문제에다가 이 첫 번째 식 항상 고칠 땐 첫 번째 식을 고쳐야죠. 첫 번째 식에
자, 너무 복잡하면 저 위에 수식 입력줄 가서 하셔도 돼요. 자, if 에라. 자, if 에라. 뒤에 가서 요거 vlookup 수식 뒤에 가서 오류 있을 때 코드 오류라고 적어주라. 코드 오류. 요 문자가 나오도록 하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식을 고쳐서 다시 밑에 채웁니다. 그럼 오류 표시가 아니라 코드 오류라는 글자가 나왔죠. 자, 상시 2회 5번이고요. 지점명과 제품 코드의 마지막 한 문자 가격표를 이용해서 판매가를 구한 후 판매 금액을 계산하시오.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결과는 판매 금액. 판매 금액은 판매 수량 곱하기 판매가. 함수는 hlookup write 연결 연산자 이용하라 되어 있고요. 자, 그냥 이 문장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저 문장 읽을 때 데이터를 봐야죠. 이걸 보면 자, 뭐라 했었는가 하면 지점명하고 제품 코드하고 제품 코드에 지점명하고 다시 볼까요? 지점명하고 제품 코드의 마지막 한 글자하고 그 다음에 가격표하고 요 가격표 이거를 이용해서 판매가를 구해오라는 겁니다. 판매가를 구해오고 그 다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요 판매 금액은 판매 수량 곱하기 요 판매 금액은 이꼴 판매 수량 곱하기 판매가인데 판매가는 이걸로 가지고 요 세 번째 행거 요거 찾아와야 되는 거죠. 판매 수량은 옆에 있고 그래서 판매 수량은 그냥 옆에 거 바로 선택하시면 금방 되는데 판매가를 찾아올 때 아까 요 두 글자하고 요거 하고 합해서 경기 S 이렇게 비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하고 요거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이 글자도 아니고 요 글자 하나도 아니고 이거하고 요거 연결시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일단 경기 S라는 걸 먼저 찾아 요 레코드의 정보에서 경기 S를 만들어내야 요 첫 행에 있는 글자와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 hlookup의 첫 번째 인수로 들어갈 내용이 경기 S라는 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 경기 S를 찾는 걸 먼저 해볼게요. 경기 S는 이거하고 연결시켜서 뭐가 들어오면 돼요? 라이트 제품 코드의 오른쪽 한 글자 요게 경기 S죠. 요 글자하고 요 오른쪽 한 글자하고 연결을 시켜주면 그게 경기 S, 서울 T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요 첫 행과 비교해서 세 번째 행의 답을 찾아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자 정보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테이블 보니까 hlookup이고 hlookup의 첫 번째 인수에 경기 S를 넣고 그리고 쉼표 찍고 두 번째 인수로 요 첫 행부터 해서 범위를 넣고 절대 참조 그 다음 답으로 가져올 건 세 번째 행위 판매가죠. 원가 찾아오라면 2 판매가 찾아오라면 3 그래서 3 다음 일치 방식은요 문자죠. 그럼 정확히 일치하시면 돼요. 그리고 갈로 닫으면 요게 판매가 뭐 곱하기 판매 수량 뒤에 적어도 순서 바뀌어도 되니까 그냥 뒤에 적어도 되고 앞에 커서 옮겨서 자 여기 판매 수량 자리 C27번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는 똑같은 거니까 예,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판매 금액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정도로 인수 첫 번째 인수에 복잡하게 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복잡해 보여도 옛날에 안 나왔던 유형이고 조금 더 어렵게 냈는 유형이긴 하지만 자 우리가 연결 연산자 쓰는 요거 풀 줄 알았고 그 다음 hlookup에 이렇게 함수 쓸 줄 알았다면
기존에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응용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응용력이 안 생기면 어려운 문제 조금 더 좀 유형을 바꿔서 냈을 때 못 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늘 나오던 거 거의 그대로 나오겠죠. 한 10년, 20년 전에는 그대로 나오니까 그대로 풀고 오면 되는데 이해력이 덜 돼도 그렇지만 이제는 자꾸 문제는 응용해서 약간씩 유형을 바꿔서 냅니다. 문제를 그대로 ITQ 문제 풀듯이 틀에 박힌 대로 찍어 놓고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완전하게 이해됐으면 그냥 그게 그 문제예요. 특별히 어렵지 않아요. 근데 완전한 이해가 안 됐으면 조금만 바뀌어도 어렵죠.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인수에 와야 되는 거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첫 번째 인수에 와야 되는 건 이 두 번째 인수에 오는 요 첫 행과 비교 가능한 형태의 이 레코드의 정보, 같은 행에 있는 정보에서 요것과 비교 가능한 형태로 찾아와 줘야 돼요. 경기 S라는 그 값을 가지고 이 첫 행과 비교해야 되는 거죠. 자, 4회 맞죠? 4회에 원서 번호의 왼쪽에서 첫 번째 문자, 레프트 함수 필요하겠네요. 왼쪽 첫 번째 문자와 요 영역 참조해서 지원학과 표시하시오. 자, V룩업, H룩업 문제는 데이터를 봐야 돼요. 자, 여기에 지원학과를 결정하는 방법이 이 원서 번호의 요 첫 번째 글자하고 그 다음 이 코드 표에 첫 행하고 비교해서 두 번째 행에 있는 학과명이 답으로 오도록. 그냥 가장 기본되는 유형이죠. 어렵게 낸 게 아니고. 자, 그렇게 하는데 푼 다음에 오류가 만약에 발생하면 코드 오류라고 표시하라는 거죠. 이것도 적혀지는 글자는 아까와 똑같네요. 그래서 일단은 H룩업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 볼게요. H룩업으로 이 왼쪽 한 글자, 그래서 레프트, 이것의 왼쪽 한 글자, 첫 번째 인수에 올 것은 이 레코드의 정보, 왼쪽 한 글자 그거 하고 표 찍고, 두 번째 인수로는 그것과 비교 가능한 것을 첫 행으로 해서 범위 다 넣고 절대 참조. 그럼 답으로 가져올 것 쉼표 찍고, 세 번째 인수 자리에 넣을 것은 답으로 가져올 건 이행에 있다라는 거. 학과명이 이행. 그 다음 일치 방식은 문자네요. 그럼 정확히 일치. 자, 가장 쉽게 문제 내면 요 정도까지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채우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맞지 않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식에서 자, 요 수식이 첫 번째 인수가 되도록 앞에 if 에라 뒤에 가서 쉼표 찍고, 그 에라가 있을 땐 코드 오류라고 적어주라 했으니까 코드 오류. 자, 그 다운표 안에 들어있는 글자에 띄어쓰기가 있으면 띄우기까지 문자니까 똑같이 적으셔야 됩니다. 대문자, 소문자 다르면 그것도 똑같이 적으셔야 되고, 자, 이렇게 표시하라 하는 거고, 그대로 적고 갈로 닫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식을 수정한 다음에 다시 채워야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한번 복사했다가 다시 또 채우고 두 번 했는데 그렇게 꼭 안 하셔도 돼요. 지금 그건 제가 설명하느라고 그런 경우에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한 거고, 자, 요거 식을 쓴 다음에 바로 마지막 바깥에다가 이 처리까지 다 하고 한 번에 채우시면 됩니다. 자, 5회에 2번 볼게요. 사원번호의 세 번째 문자와 몇 번째 글자, 이럴 때 무조건 미드가 필요하죠. 이제 필기에서도 주민번호의 8번째 한 글자, 몇 번째 글자 이런 거 나왔을 때 미드 없이는 어떤 것도 풀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 문자라는 건 미드 사원번호 셀에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시작 위치, 그 다음 세 번째 인수는 개수,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한 개라는 뜻이죠. 몇 번째 문자라는 건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 자, 이거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미드 함수 이용해서 세 번째 한 글자 구해서 그거 하고 지역 코드표를 이용해서 근무지를 표시하라는 거고요. 데이터를 보면, 자, 지금 답적혀야 될 셀이 여기 소속 자리에 근무지 자리에 사원번호의 세 번째 글자 하나 둘 세 번째 요거 하고, 그 다음 밑에 지역 코드표 이거 하고 이거의 첫 행과 비교해서 두 번째 행에 있는 지역이 답으로 오도록 근무지 자리에 이꼴 함수는 hlookup이죠. 주어진 것도 hlookup이 있었고, hlookup 요 첫 번째 인수에 올 것은 이 사람에 대한 정보, 그 중에 뭡니까? 요 세 번째 한 글자. 그래서 요 자리에 미드 사원번호의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 그리고 갈로 닫고. 자, 그 세 번째 한 글자가 S고, 자, 그거를 쉼표 찍고요. 요 첫 행과 비교하도록 범위 절대 참조. 답으로 가져올 건 이 행에 있고, 자, S 비교할 때 정확히죠. 문자니까 정확히 일치로. 자, 7회에 3번 볼게요. 분류가 캠핑용품인 제품 중 판매 실적이 가장 높은 제품명을 D25번 셀에 표시하라 했어요. 요거 보니까 조건이 있는 분류가 캠핑용품인 조건이죠. 그래서 Dmax가 사용됐네요. 그럼 D가 들어갔으니까 분류 캠핑용품 적혀야 되고, 그 제품 중 판매 실적이 가장 높은,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계산할 필드는 판매 실적 가장 높으니까 함수는 Dmax. Dmax의 인수는 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 다 넣고, 두 번째 인수는 계산할 필드인데, 계산할 필드 판매 실적 필드, 그 다음 조건 범위, 요런 조건 범위. 그러면 Dmax로 해결할 수 있는 건 가장 높은 판매 실적 숫자를 찾아오겠죠. 그죠? 가장 높은 판매 실적을 구해내는데 Dmax로는, 자, 데이터를 볼게요. 자, 판매 실적 분류가 캠핑용품인 것 중에서 판매 실적이 가장 높은 거, 그걸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Dmax를 하면 185, 요 답을 찾아오겠네요. 근데 자, 그 185를 찾으라 하면 Dmax만 딱 풀면 되는데, 자, 여기서 원하는 것은 그 가장 높은 제품명을 표시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185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그냥 Dmax만 있으면 되는데, 제품명, 답으로 자석 행거라는 이 글자가 오라고요. 자, 일단 Dmax부터 한번 처리해 볼게요. 이꼴 자, DMAX 할 때는 조건을 어디 적어놔야 되는데 적으라는 말이 없었죠. 그러면 이따가 요거를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DMAX로 이 범위 전체 범위 중에서 판매 실적의 최대값, 그래서 계산할 필드는 판매 실적, 그 다음 조건은 분류가 캠핑용품, 이렇게만 하면 185라는 요 숫자를 찾아온다고요. 근데 자, 이 숫자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이걸 답으로 찾아와야 돼요. 자, 그러면 뭐냐면 이것과 비교해야 되는 것이 찾아준 185와 요 범위로 비교해야 되겠죠. 요 범위의 첫 열에 있는 값을 비교해서 일치하는 걸 찾아서 이 범위의 두 번째 열에 있는 것을 답으로 가져오라 하면 자석한 거를 찾아오는 겁니다. 요 값과
Dmax로 찾아낸 값, Dmax로 구해온 값과 이 범위를 다 넣는 게 아니라 요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하고 비교 가능한 걸 1000열로 넣어야 되니까 Vlookup에 이 1000열과 비교해서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답으로 찾아오게. 이때 요 값과 요거 비교할 때 정확히 일치인가요? 유사일치인가요? 자, 숫자긴 하지만 순서가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거 아니죠? 얼마에서 얼마 사이, 얼마에서 얼마 사이 아니죠? 그러면 정확히 일치죠. 딱 정확히 185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Dmax로 찾아내는 Dmax로 구해온 이 값을 첫 번째 인수가 되도록 Vlookup 함수를 쓸게요. Vlookup에 요 Dmax로 구해준 값 185 이것을 심표 찍고요. 두 번째 인수에 이 값들과 이때 밑에 24행까지 정확히 넣으시고 요때 이 범위는 절대 참조 뭐 해도 틀리진 않지만 굳이 절대 참조를 신경 쓸 필요가 없죠. 하나의 답만 구하고 끝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참조 굳이 안 하셔도 되고 자, 요 범위 콤마 이 범위 녹색 범위에서 필요한 답은 두 번째 열에 있죠. 2. 그다음 첫 번째 인수의 Dmax 값과 요 1000열에 있는 값을 비교할 때 똑같아야 되니까 정확히 일치. 그래서 갈로 닫으면 자석 행거라는 요 답을 찾아올 수 있어요. 자, 문제의 유형이 아까 풀던 것들과 다를 뿐이지 Vlookup의 의미가 달라진 건 없어요. 그죠? Vlookup은 이 찾아내는 구해온 185를 테이블 범위가 따로 어디 예쁘게 주어진 게 아니고 요 데이터 자료 안에서 요 범위의 1000열과 비교하도록 그래서 그 다음 열에 있는 두 번째 열이 답으로 오게. 요 문제 조금은 이제 난이도가 있는 거지만 몇 번 풀어 보시고요. 네, 그럼 요런 문제를 통해서 숫자가 나왔지만 유사일치가 아니라 정확히 일치구나. 유사일치의 의미는 얼마에서 얼마 사이구나. 네, 그런 것들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겠죠. 자, 8회에 2번 제품 코드, 판매량, 제품 단가표 이용해서 판매 금액 계산하라. 판매 금액은 판매량과 단가를 곱했고요. 자, 그래서 판매량은 그냥 셀에 있을 거고 데이터 보면 판매 금액 자리에 판매량은 같은 행에 있는 요거 이용하면 되고 그 다음 곱하기 단가인데 단가는 요 제품 코드 이거 하고 제품 코드 이 값하고 요 테이블에 1000열하고 비교를 해서 두 번째 열을 찾아오도록 그러니까 판매량은 요거 곱하기 단가는 Vlookup 그렇게 해서 풀면 되고 자 그렇게 풀려져는 판매 금액을 다시 한 번 더 판매 금액은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100의 자리에서 올렸으니까 1000단위로 나왔죠. 자 1, 10, 100짜리 100의 자리에서 올려서 1000단위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 얼마 할까요? 마이너스 3. 그래서 Vlookup으로 푼 다음에 바깥에 라운드업으로 자릿수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일단 Vlookup으로 이꼴 판매량은 그냥 요거 셀 선택하면 되고 판매량 곱하기 단가인데 단가는 Vlookup으로 찾아와야 되죠. Vlookup 뭘 보고 찾습니까? 이것과 비교 가능한 거 요 레코드에 이 정보 요 셀의 값을 보고 이 1000열과 비교해서 요건 절대 참조해야 되죠. 밑으로 복사할 겁니다. 자, 비교해서 답으로 가져올 단가는 두 번째 열에 있고 일치 방식은요. 문자니까 정확히 일치. 이렇게 갈로 닫으면 요게 판매 금액 이렇게 구해진 판매 금액을 올림하라 해서 반올림하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라운드 쭉
가서 뒤에 시계 맨 뒤에 가서 쉼표 찍고 마이너스 3 그리고 갈로 닫을게요. 자, 10회고요. 9회 문제는 혼자 풀어보시고 10회 보면 사용요금을 1000으로 나눈 나머지의 기준표를 이용하여 결과를 표시하시오. 우리 나머지 구하는 함수가 있었죠. MOD. MOD 함수는 어떤 숫자가 오고 그 다음 나누는 수가 오죠. 어떤 숫자가 오고 나누는 수가 와서 이 숫자를 이 수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나눠서 그다음 나오는 결과는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가 MOD예요. 그래서 사용요금을 1000으로 나눈 나머지의 기준표다 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 요 기준표의 요 숫자의 의미는 이 숫자하고 이 숫자를 직접 비교 못 하잖아요. 이것과 이거 비교 가능한 형태 아니죠. 43,690 그러면 이거 전부 다 800 이상인데 그죠? 이것과 이걸 직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 숫자를 1000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한번 나머지를 구해볼게요. MOD 함수에 요 숫자를 1000으로 나눈다 했으니까 1000 이렇게 해주면 되죠. 1000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나머지 값 1000으로 나눈 나머지 값 690 이것과 이거를 비교한다는 겁니다. 비교해서 세 번째 열에 있는 요 표시값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그런 나머지와 이거를 표를 이용하라 했는데 기준표의 의미에 사용요금은 1000으로 남은 나머지가 그 나머지가 0에서 200 미만이면 별표 1개 200에서 400 미만이면 2개 요 기준표의 의미는 이 표 자체가 이렇게 적어 놓으면 유사일치로 0에서 200 미만이면 별 1개 200에서 400 미만이면 별 2개 400에서 600 미만이면 별 3개 그런 의미예요. 그냥 이 표 자체가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것과 비교해서 690이면 600에서 800 미만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고 그러면 별 4개가 찍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 MOD의 결과값을 V룩업에 첫 번째 인수로 놓고 뒤에 가서 두 번째 인수에 요 천열을 넣고요. 자, 이렇게 범위를 하고 F4번으로 밑으로 채워서 복사할 거니까 절대 참조하시고 답으로 가져올 건 세 번째 거죠. 세 번째 열을 답으로 가져오게. 일치 방식은요. 0에서 200 미만, 200에서 400 미만. 그러니까 유사일치, 반드시 유사일치 생략해도 되고 자, 유사일치로 해결하셔야죠. 690이니까 별 4개가 오도록. 그래서 나머지 구하는 함수 MOD 하는 거 있고요. 다른 함수에 섞여 들어가겠죠. 주된 함수로 이거가 계속 나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거는 V룩업은 거의 한 개씩 계속 나오는 거고 그 안에 여러 다른 함수들이 섞여 나오는데 MOD도 한 번씩 다른 함수들하고 꼭 V룩업이 아니더라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 함수의 인수도 기억을 하셔야 될 거고 숫자 값과 나누는 수 그러면 이거의 결과는 나머지가 나온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나머지랑 요 천열을 비교해서 세 번째 열을 답으로 찾아오도록. 자, 기출 유형 8회고요. 1번 문제입니다. 점수의 순위를 구하여 반 배치표를 참조하여 배정반에 표시하시오. 그래서 순위 구하기 위해서 랭크 순위를 구해서 반 배치표를 하라는 거고 보면 그러니까 이 점수하고 이 반 배치표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이 값과 이 테이블 범위는 비교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죠? 이 점수를 이용해서 순위를 구하면 1, 2, 3, 4 이런 순위가 나올 거고 그 구해진 순위를 요 천열과 비교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열이 답으로 오도록. 요거 유사일치인가요? 정확히일치인가요? 이 표에 자세한 설명을 안 해줬어도 1등 순위가 1에서 3 미만, 그러니까 1, 2등은 A반, 3, 4등은 B반, 5등 이상은 C반, 이런 의미예요. V룩업으로 풀 때 이 표의 의미는 그런 의미고, 그러니까 유사일치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 때, 자, 그러면 V룩업과 순위 구하는 랭크만 있으면 돼요. V룩업과 랭크만 있으면 일단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컬럼 함수를 사용하라, 함수 사용,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라 해서 알맞은 이러면 필요한 것만 쓰고 안 써도 되는데, 이렇게 문장이 돼 있으면 이거 무조건 쓰라는 겁니다. 무조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없어도 되니까 없이 한번 풀어볼게요. 없이 요거 두 개만 이용해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떤 식으로 넣을 수 있는지 생각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일단 순위부터 복습하면 랭크 함수의 인수는 순위부터 한번 해볼게요. 랭크.eq 함수에서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점수, 요 점수 B3번 셀에 적혀 있는 그 점수가 몇 등인지 원하는 거죠. 그 점수가 몇 등인지 알려면요, 심표 찍고 두 번째 인수로 비교 대상이 되는 이 범위가 필요하고, 절대 참조. 이 점수는 큰 게 1등이겠죠. 그래서 대부분 문제가 다 큰 게 1등이 많이 나오니까 세 번째 인수는 그냥 생략할게요. 만약에 달리기 기록 같은 작은 게 1등일 땐 심표 찍고 밑에 거 하시면 돼요. 0은 생략한 경우고, 그래서 0을 적어도 되지만 생략해서 큰 게 1등인 순위를 랭크 함수 이용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진 이 순위 값과 요 천열을 비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랭크가 V룩업의 첫 번째 인수가 되도록 그 순위 값과, 자, 심표 찍고 요 순위 이거와 이거의 천열과 비교하게 절대 참조하고, 그 다음 답으로 가져올 건 반배정 A반 하는 거 두 번째 열에 있고, 일치 방식은 유사일치죠. 1, 3, 5 순서대로 되어 있고, 이때 정확히 일치해버리면 2, 4, 6 나머지 등수들은 찾아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사일치로 풀어야 되고, 자, 이렇게만 풀어도 A반, B반 답 다 나올 수 있어요. 자, 일단 이걸로 답을 구할 줄 아는 게 먼저입니다. 이 답도 안 나오는데 컬럼 함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 답이 나오도록 식을 이해해 보시고요. 자, 점수를 가지고 구한 순위를 옆에 있는 테이블 표에서 첫 열과 비교를 하고 두 번째 열이 답으로 오게 비교할 때는 유사일치로. 자, 그래서 V룩업과 랭크 함수만으로도 우리가 식을 다 풀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더 들어가 보죠. 컬럼 함수를 사용하라 했는데 이 함수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자, 컬럼 함수라는 거는 자, equal column 해서 이 함수를 쓰고, 이 함수는 인수 특정 셀 주소 이런 게 들어와도 되고, 이렇게 셀 주소가 오면 이 셀의 열 번호, 근데 셀 주소 없이 그냥 갈로 바로 닫으면, 생략하고 갈로를 닫아버리면 현재 식을 쓰고 있는 이 셀의 열 번호, 지금 현재 인수를 안 적고 제가 여기다 적었거든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열이죠. 그러면 5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이 컬럼 함수입니다. 컬럼 함수는 식 쓰고 있는 요 셀의 열이 몇 번째 열인지 열 번호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답은 숫자가 온다는 겁니다. 숫자. 그러면 지울게요. 요 식을 쓰면서 자, 컬럼 함수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만한 자리는 숫자 적혀 있는 요 자리, 억지로 끼워 넣는 겁니다. 이 자리 2죠. 2가 필요한데 우리는 컬럼 함수를 어딘가는 끼워 넣어야 되고, 자, 그러면 이 2 대신에 컬럼 함수를 적어 볼게요. column 갈로 열고 닫았어요. 저 위에 수식 입력줄 가서 할게요. 여기 너무 비좁으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여기 이거의 답이 뭐 나옵니까? 식을 쓰고 있는 셀이 C열이잖아요. 그럼 요 자체의 답은 3이 나올 거거든요. 컬럼 함수의 결과가 3이 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얼마예요? 2잖아요. 그래서 이 식에다가 빼기 1 해서 2 만들었어요. 3 빼기 1 해서 2를 억지로 만들어 넣은 겁니다. 그러면 2를 적는 대신에 컬럼 함수 빼기 1 해서 2를 만들었고요. 그럼 결과는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2가 돼 있으니까 이대로 식을 복사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여기에 컬럼 함수가 여기에 들어갔는가 하면 그냥 기본 식에 2가 필요했던 자리였어요. 2가 필요했던 자리인데 컬럼 함수가 찾아낸 답은 3이라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숫자 필요한 자리, 이 숫자 자리에 2라는 숫자를 없애고 컬럼 빼기 1 해서 2를 만들어냈다 하는 겁니다. 없어도 충분히 되는데 넣으라 하니까 억지로 끼워 넣기 위해서 숫자 자리를 지우고 컬럼 빼기 1 해서 숫자를 만들어 넣었어요. 자, 이 문제는 이해 안 되시면 안 푸셔도 돼요. 요거랑 똑같이 나온 거 빼고는 컬럼 함수 쓰라고 했는 문제는 없으니까. 예. 중요한 거는 브이룩업과 랭크 이용해서 푸는 거, 그거부터 돼야 이거 억지로 끼워 넣는 함수도 그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억지로 끼워 넣을 때 방법은 컬럼이 무엇을 꺼내 올 수 있는가 하면 숫자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식을 쓸 때 이 자리에서 컬럼 함수는 3이라는 답을 가져올 수 있고 나는 2를 써놓은 게 있으니까 그 2 자리를 3 빼기 1로 2를 만들었어요. 억지로.